리더십 원칙 3. 대인관계의 기술. 석유 산업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폴 게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리치 디보스는 사람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성공과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리치의 대인관계 기술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작가 프레드릭 콜린스는 세상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방에 들어와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과 방에 들어와 당신이 거기 있었군 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리치 디보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휴머니티의 소유자이다. 남다른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지도자는 언제나 아랫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리치 디보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리치는 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 리치와 고등학교 동창인 마틴 반 델런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그는 데일 카네기의 수제자와도 같은 인물이다. 어디를 가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는 실로 마술과도 같은 인성의 소유자이며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제국을 구축해왔다. 리치와 헬렌 부부 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패드릭 브루키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리치 디보스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리치를 살펴보는데 그때마다 그는 좋은 아침이지 패드릭? 하고 인사를 건넨다. 그것도 최대한의 성의와 진실이 담긴 태도로 말이다. 그는 대통령에서부터 택시기사까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리치는 지도자로서의 성공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올랜도 매직의 최고 업무 진행 책임자 존 웨이스브로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도자들 중에는 직원에게 자네는 이런저런 일을 해. 그래야 내가 돋보이니까. 하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소기의 결과를 이끌어나기 위해 주로 협박과 처벌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리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강조한다. 직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라. 그들은 공정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면 그들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따라서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아닐 수 없으며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다. 리치 디보스의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리더십 원칙 4. 좋은 성품.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지도자의 비전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인간성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말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나는 언젠가 올랜도에서 노먼 슈와츠코프 장군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성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판단할 때 그가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주목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치 디보스는 인간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동정적이고 인심이 좋고 끈질기고 용감하고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성품은 슈와츠코프 장군의 지적처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다.
나는 지금까지 리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여럿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리치가 아랫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리치가 미시간주 에이다의 제조 공장을 찾아갔을 때 일화를 들려준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리치는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눈 다음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눈다. 특히 배우자가 아프거나 이런저런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는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 직원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리치?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건넨다.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수많은 보스가 있다. 그러나 알티코르와 올랜도 매직의 직원들에게 리치는 보스가 아니다. 그는 지도자이자 친구일 뿐이다. 리치 디보스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비전에 흔쾌히 동감하는 이유는 그가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리더십 원칙 5. 능력.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할 영역, 조직, 기업, 군대, 교회, 혹은 스포츠팀이 어디건 간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을 따르지 않는다. 능력이라는 단어 철자 7개가 C, O, M, P, E, T, E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유능하며 경쟁력을 갖춘 지도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리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들을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팀으로 이끌어갈 지혜와 기술과 경험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리치 디보스는 자신이 유능한 지도자임을 입증해 보였다. 그가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도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화려한 경력. 사람들은 리치 디보스가 이미 눈부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믿는다. 승리자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권한을 위임하는 능력. 리치는 모든 일을 혼자 해치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몽상가이자 큰 그림의 수호자 겸 후견인이다. 권한을 위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리치는 다른 유능한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준다. 그들이 성공이 곧 그의 성공인 셈이다. 세 번째, 1등을 향한 집념. 리치 디보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추구할 원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자기 조직의 서비스와 제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집념. 리치 디보스는 새로운 정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다. 유능한 지도자는 새로운 개념과 추세를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안테나를 곤두세운다. 다섯 번째, 근면에 대한 집념. 리치는 어려서부터 근면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배웠고 언제나 자신이 조직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유능한 지도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여섯 번째, 승리에 대한 집념. 리치는 승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쟁을 좋아한다. 리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리치의 남다른 경쟁심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리치의 저택에서 함께 테니스를 쳤다. 사실 나는 테니스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그저 재미삼아 치는 것이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리치는 이기기 위해 테니스를 친다. 아무튼 그날 게임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냥 대충대충 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리치가 이렇게 말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나 보군. 안 그런가? 그런 말을 들으니 나도 한층 게임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리치에게서 이런 교훈을 배웠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모든 행동의 초점을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라. 리더십 원칙 6번째, 결단력. 과감하지 않은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과감한 지도자는 스스로 위기를 감수하고 조직 전체가 위기를 감수하도록 유도한다. 과감한 공격에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펀트,
손에 쥔 공을 떨어뜨려 그것이 바닥에 닿기 전에 길게 차는 것을 시도하는 풋볼팀이 슈퍼볼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군사작전의 경우에도 언제나 과감하고 기상천외한 전투를 생각해내는 편이 승리를 거둔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인류 기업의 지도자는 예외 없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 리치 디보스의 결단력은 거의 전설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리더십의 원칙 7. 봉사정신. 리치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직후 올랜도 매직의 모 기업인 RDV 스포츠에서 벌어진 회의에서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회의는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렸다. 당시 런던에서 회복 과정에 들어가 있던 리치는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은 매직 팬 에틱이라는 우리 팀 전용 매장과 같이 관련된 것이었다. 이 매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6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약 20분가량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리치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장례식은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소. 이제 매장을 시작해야 할 때 같은데. 말하자면 토론을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는 리치의 특유의 은유법인 셈이다. 이어서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축소될 자리에서 근무하던 16명의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가지 제안이 나왔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나는 그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조직 내의 다른 부서로 흡수되도록 하세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해고 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절대 그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리치는 매직 팬 에틱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원이라면 끝까지 보살피고 싶어 했다. 나아가 그는 스스로 직원들의 보스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자선단체의 이사회에서 리치와 함께 일하던 그랜드 래피즈의 한 재계 지도자를 만났다. 그는 리치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인물이었다. 만약 리치가 어느 조직의 일원이라면 그런데 그 조직의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리치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리치는 훌륭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추종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절차를 장악해야 한다거나 어떻게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지도자들 중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며 특히 리치와 같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서는 결코 쉽지 않은 태도이기도 하다. 리치 디보스는 진정한 리더십이 곧 보스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 보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는 그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동시에 하인에게서 배워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리더십이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리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봉사를 해야 한다. 하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리치는 하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입장을 몸소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다.